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글쎄 동의하긴 좀 어렵죠, 아무래도. 동의하신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했다는 건 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질의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참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장관님은 임명직이시죠? 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다 선출직으로 그 힘든 과도기에 다 걸쳐서 경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예,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현 정부를 발목을 잡아서 불법계엄 유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자세한 아주 정확한 그런 뜻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장관님에게 묻는 거예요. 장관님이 지금 두 번의 연임을 하셔서 그 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경륜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신 거 아닙니까? 장관님이 보실 때 민주당이 현 정부 발목 잡아서 이 불법 계엄을 유발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장관님은 존중을 받기 위해서 상대를 먼저 존중하십니까? 존중하기 전에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면 상대를 존중하십니까? 그게 기본이죠. 네. 내가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상대한테 존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국민을 존중할 줄 모르고 나라를 이해할 줄도 모르고 국회를 존중할 줄을 못해서 이러한 사단이 저는 벌어졌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무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켜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국회 시정연설 당일날 아침에 불참 선언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관련돼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불참합니다. 아니, 거대 1야당 당대표와 영수회담 당연히 해서 싫든 좋든 언론에 비춰서라도 손을 잡는 척이라도 하면서 꼼수를 부려서라도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비상계엄은 민주당이 했다? 탄핵 정당이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탄핵입니다. 탄핵은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국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해서 탄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탄핵이 통과되게 되면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무 정지는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죠? 헌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기관에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탄핵 정당이다?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됐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님들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대통령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국무위원들이 각 부처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일을 못했습니까? 관광산업 저조한 게 민주당 책임입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년간 저도 정말 주말도 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책임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헌신을 다해서 일을 하셨는데. 다 민주당 책임이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저는 문체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이 생긴 것이 그것이 어찌 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22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진짜 문체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 20대, 21대 다 봤습니다. 더 발목 잡은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22대 들어서서부터는 우리 문체위원님들 오히려 더 소통하면서 해달라고 더 요청했어요. 하지만 우리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을 더 피를 거꾸로 섞게 했던 것은 행정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데 질의 답변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좋아진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체부 총 리더로서 지금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어느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뭐 어느 부분이 꼭 잘 되고 있다, 뭐 그 결과물이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난 1년간 그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올해 내년 뭐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다 생각하는데 현재 사태가 이렇게 돼서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21대, 22대 이어서 제가 문체위 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그 역할이라고 보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완해줄까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서 패러다임에 의해서 문화예술 스포츠가 바뀌고 있으니 관광도 변하고 있으니 이거에 걸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2대에 들어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3년 동안 자랑할 수 있는 건 저는 한 부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기 문체부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피감기관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을 뒤로 하고라서라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그래도 현장을 위해서 제대로 일했다라고 한 말씀은 저는 해주셔야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랑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탓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발목 잡았다?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대통령 앞에 가면 작아지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 갑질이라 하는 그런 행동 그만하세요. 진짜 국민을 위하고 현장을 위하는 리더라면 진짜 리더에게 제대로 된 리더에게 자기 소신 화면 한번 보시죠. 이 사진 장관님 무엇일까요? 네, 여기 이승환 콘서트 써 있네요. 네. 써 있죠. 네. 이건 이승환 콘서트가 아니라 이 엄동설 안에 거리로 쫓겨나서 이승환이 없는 이승환 콘서트를 구미 시민들이 진행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콘서트를 본 적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김장우 구미시장의 일방적인 공연 대관 취소 사태에 대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죠, 사실은. 예, 그리고 뭐 물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그 대중문화든 순수예술이든 뭐 이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정을 위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콘서트 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 문체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저희들 조치를 입장에서는 문체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뭐 취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현재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뭐 신고를 했거나 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장관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게 비춰졌을 때 당장에 현장을 가셔야죠. 그리고 이러한 길거리에서 이승환이 없는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장관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셔서 고개 숙이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게 장관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누비고 다니신다면서요. 이분들이 재판으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법으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거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문체부가 존속하고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전병국 우리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문의할게요. 예. 위원장님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현장에는 안 갔고요. 뭐 이런 일은 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예. 그렇다면 장관님, 저는 이 블랙리스트가 부활되지 않나 이런 좀 염려를 해보고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차별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블랙리스트 문제는 여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뭐 양쪽의 입장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잘 해주겠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문체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는 문체부의 수장이신 분명히 장관님에게 말씀드리는 이게 명백한 헌법 위반이냐고 이게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이틀 전에 대관 취소를 한 거 공연장 대관 취소를 한 거에 있어서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그러니까 그 않으시다라는 판단은 겁니까? 이제 아니 저는 법원에서 장관님의 하겠죠. 의견을 묻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저는 창작자를 보호해야 될 권리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장관님의 네, 의견을 그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헌법의 위반이 그러니까 아니냐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헌법에 어렵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헌법을 여기다 보여드린 거고요. 장관님의 네, 개인 네. 의견을 물은 겁니다. 제 입장은 네. 창작자를 보호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이라고 문체부의 생각합니다. 수장으로서 네. 저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계속 문의를 했더니 그럼 문체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연장 지도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이임돼 별도의 대응 조치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문체부가 할 일은 공연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객의 문화 향유권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문체부의 태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공연법 제1조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입니다. 이 구미시장은 공연법 제1조 위반을 했다라고 보는데 우리 문체부 수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공연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구미 시장께서는 이 공연 자체도 자체지만 오히려 불상사가 생길 걸 우려해서 아마 취소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더 있지요, 네, 사실은. 법으로 우리가 행정 절차에 의해서 법으로 처리할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문체부에서 이 공연법에 위반된 것을 지금 장관님한테 앞으로- 질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이 정확한 그 문체부의 수장으로서 정확한 좀 답변을 제가 네, 요구하는 앞으로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해법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이 콘서트 하나를 보러 오기 위해서 관광객들의 티켓 비용부터 시작해서 교통비, 숙박비, 재산적 피해가 초래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화와 관광의 선순환 고리를 단절시켜야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좀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도 감독으로 저는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5월에 또 구미시에서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또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사전 행사로 9억 원의 K-팝 콘서트를 연다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좀 처음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90억이란 예산이. 저는
요즘 응원봉을 흔들고 케이팝을 부르는 달라진 이 집회 문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네. 만약 케이팝 가수들도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이유로 서약서를 요구하면 우리 장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안 하도록 해야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네. 윤석열 내란에 선봉에 서서 지지하고 있는 이 김문국 씨 정도는 돼야 자유롭게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이 90억이 들어가서 이 구미시에서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라고 이 예산까지 다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다 삭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건 제가 뭐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국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고요, 장관님. 네.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이 김장우 구미시장 표현 자유 침해 등 예술인 권리 침해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금 장관님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공연법 제1조도 위반했다라고 지금 장관님도 지금 동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이 문체부 지원 예산 저는 모든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 국제 시합이고 그런데 뭐 좀 하여간 좀 국제 봐야 대회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국제 대회는 국제 대회대로 개최를 하지만 K-팝 예산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K-팝 뭐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구미 시장한테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이미 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글쎄, 하여간 뭐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조계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박정훈 장관님, 네네.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나왔죠. 아,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예, 무죄로 판결이 됐습니다. 네. 예, 잘못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최혜병 사건에 진실을 파헤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판명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박정훈 대령과 같이 잘못된 명령에 정의롭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은 12.3 비상경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무위원 중에 단 한 명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유인천 장관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장관님, 윤석열이 곧 국가입니까?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까? 뭐 그건 너무 과장된 말이고요. 그 말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윤상현 의원이 했습니다. 윤석열은 짐이 곧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윤석열의 편지를 읽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